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초에 주장했던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3대 특검 사건을 모두 전담재판부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부인한 것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반응 듣고 오시죠.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네, 여야의 각 당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민주당은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내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의혹 공작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까지 제시된 걸로 봤을 때는 특검 수사를 할 만큼의 단초는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런 날짜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또 물적 증거라든지 신빙성 있는 증언 이런 것들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비교를 하면은 예전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만배 씨하고 법원에서 만났고 나중에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한 것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혹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검 수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하면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의혹은 굉장히 좀 흐릿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 수사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특검에서 했던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특검에서 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찾아본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측근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게 파기됐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는가 이것부터라도 살펴보면 나올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단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없었다라고 하는 쪽이 입증할 일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있었다고 할 쪽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보면은 오늘도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거나 혹은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이걸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탄핵 카드도 꺼내들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것도 사실관계가 뒷받침이 돼야 탄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 윤 전 대통령 쪽하고의 어떤 서로 통했다든지 이런 의혹 말고 다른 걸로 제기가 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왜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 뒤집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그것이 법리적으로 위법이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이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근거가 박약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했다가 그것이 기각이 되면 예전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들이 많이 기각이 됐지만 어느 정도는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여론의 평가였거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경우는 현재 수준만 봤을 때는 좀 만약에 탄핵을 했다가 기각이 되면 역풍이 좀 클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쉽게 탄핵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윤 의원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심지어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재생했다고 하는 그 녹취는 알고 보니까 당시 유튜브에서 분명히 이것은 AI의 음성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풍문에 기반한 썰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의 자료를 갖고 이걸 마치 제보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것처럼 부승찬 의원 등이 이제 폭로를 한 것이죠. 결국은 모든 당사들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민주당이 그만둬야 되는데요. 엉뚱한 음해를 했고 이거에 정면으로 반박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이렇게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이라든지 이런 좀 화풀이성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서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해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해왔는데 이렇게 엉뚱한 제보, 정체불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약간 헛다리를 짚은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된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이나 특검을 이야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결국은 사법부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려들기 때문에 네네. 아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편 민주당에서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안은 아직 지도부와 이야기가 된 부분은 아니고 당론은 아닌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 상태다라고 밝혀진 상태이긴 한데요. 최종안을 좀 보면 쟁점이었던 전담재판부 추천위에서 국회 추천 몫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헌 논란을 좀 의식한 거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처음에 국회 추천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사법 절차를 정치적인 힘으로 굴절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런 우려들을 반영을 해서 좀 조정을 한 것 같고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접근하면 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한편 듭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 처음엔 내란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다가 특별히 점점 사라지고 전담이 들어갔거든요. 예. 이것도 민주당은 어느 정도 여론이라든지 혹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고 하면 별도의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는 쪽에 가깝다면 전담재판부는 사법부 내에서 이런 어떤 구성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드는 건 처음부터 전담재판부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 특별이라는 말 때문에 더 좀 소란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졌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현재 남아있는 관건이라면은 만약에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이런 입법을 했다거나 혹은 이번 입법이 적어도 2심 때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간다면은 사실 좀 논란의 소지는 많이 줄었을 건데 현재 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재판 개입이라는 소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네. 설령 위헌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더 법조계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촘촘히 들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명칭을 수정한 부분 또한 여론을 의식한 거다라는 해석을 내놔주셨는데 국회 추천권이 빠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훨씬 더 완화됐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답을 준 겁니다.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국회 추천권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행정부의 추천권이 들어갔습니다. 예. 물론 한 명이라고 하는 비중은 예. 낮긴 합니다만 결국은 법무부 장관도 국회 출신이고 현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편향성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할 것이라면은 지금 오늘 법원에서 형사 25부 그러니까 특검 재판에 전담하는 형사 25부를 법관을 보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판에 집중도 할 수 있고 인력도 더 충원이 된다면 사실은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이유가 명분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이제 633 원칙이라고 해서 재심 속도를 좀 내자 이런 취지를 담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사건들은 너무나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재판을 이렇게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로 제한을 했을 때 오히려 졸속 재판이 될 수 있고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행의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역시 위헌적 요인이 아마 앞으로도 좀 지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헌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이 특히 이 위헌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내란의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으로 국력을 키워내야 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윤주진 위원님의 그 말씀을 좀 빌리자면 이렇게 좀 완화된 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의원은 이 위원이 있는 위원회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박홍배 의원은 내란 종식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는데 이 의원들의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내란 종식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현재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이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증인이 2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일부러 지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 3번, 4번 정도는 재판을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주 1회 정도인데 나머지 네. 어떤 경찰이라든지 군인에 관련된 재판들이 또 이게 3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하고 또 달라진 게 최근에는 심야 재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재판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겠고 그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릴 것은 내란에 대해서 내란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게 되면 우리 사법 체계는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게 돼 있어서 판사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판사가 다시 직접 심리를 하는 변론 절차 갱신이라는 게 변론 갱신 절차라는 걸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증인 조사라든지 증거 조사의 시간을 다시 허비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심 때부터 적용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리고 한편 법원에도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기 재판에 판사를 1명 추가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진작부터 한 명의 판사가 주도를 하는 그런 단독 재판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대등 재판부. 예를 들면 조국 위원장의 1심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등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했고 그 덕분에 조금 더 신빙성을 얻어서 여론의 어떤 승인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직위원 판사 1명이 주도하는 그런 재판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등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사실 이게 대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먼저 나서야 될 일인데 그걸 좀 늦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법원의 조치에도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그 재판부의 이제 배당을 무작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가장 상징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따졌을 때는 형평성도 중요하고 공정성도 매우 중요한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는 누구를 재판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인만 딱 집어서 이 사람만 특별재판부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재판을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재판을 할지 모르는 정말 랜덤으로 돌려서 결정되는 판사가 재판을 해야만 사실 그래야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재판은 특정 인물에게만 맡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실은 이 배후에는 어떤 이 재판부를 고르게 된 배경이라든지 정치적 입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재판을 잘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란 전담 특별부를 만약에 만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특정 인물들이 모여서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피고인들이 위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 또 이것이 지체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는 요소일 것이다. 저는 지금 현재의 법원에서도 이제 인력을 보강한다고 하니까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한 달 만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3번째로 시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불법이라면서 반발을 해서 7시간 정도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결국에 이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강제 압수수색 절차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한 수사에 좀 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세요? 저도 사실 이 관리 업체가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확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특검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당원 명부 자체를 확보한다고 해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특정 종교와의 어떤 유착 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해당 종교의 신도들이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입하게 된 경위라든지요, 배경,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조직적 움직임이었는지는 또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 명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해당 종교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DB가 사실 중요한 정황 증거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체 당원 명부를 보겠다. 이거는 좀 과잉 수사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보이고 역시나 이 정당의 자율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당원입니다. 이 당을 지키고 있고 당의 주인인 당원의 명부를 이렇게 특정 수사팀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매우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 당원 500만의 개인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는 건 좀 과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특검에서 필요로 하는 확보하려고 하는 정보가 국민의힘 전 당원의 개인 정보인가? 그것이 아니라 일단 전 당원의 정보를 띄워놓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 당원의 정보를 입수를 해놓고 그것을 일명 디지털 캐비넷에 넣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별건으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비판을 받거나 심지어는 이제 뭐 재판에 가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전 당원의 정보를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시점이라든지 범위를 좁혀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시도가 됐지만 국민의힘이 이번에 또 이걸 거부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법농단 물타기용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을 일으켜놓고 이걸 물타기하는 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수사를 특검이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장을 사법부에서 발부했거든요. 최근에 권성동 의원 관련 구속영장도 국민의힘이 태도를 보면 본인들한테 불리한, 본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럴 때는 또 사법부를 정권이라든지 특검의 어떤 가수인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와서 또 다른 분야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국민의힘이야말로 대법원장에 관련된 논란을 오히려 본인들의 문제를 물타기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 다수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키거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오는 21일에 5년 만에 대규모 장애 투쟁에 나섭니다. 명분은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을 우리가 막겠다라는 이런 명분인데 5년 만에 대규모 장애 투쟁인데요. 이 효과가 좀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아한 것은 왜 또 대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선 때도 보면은 당내에 좀 내용이 있었죠, 국민의힘이. 그러고 나서 바로 김문수 후보가 갔던 데가 대구였는데 네. 뭐 정치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지금 사법부 문제를 갖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또 대구에 가요. 이거는 대구에 지지층이 많으니까 그걸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고향에 있다가 타향에 나가서 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 망한 자식이 다시 고향에 가가지고 부모한테 논 좀 팔아주세요. 뭐 이렇게 소 좀 팔아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대구 시민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지층이 그렇게 많다고 믿으면 지지층이 좀 없는 데 가서 시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의문을 낳게 하고 이거야말로 지역주의용이다.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도 한나라당이 한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영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의 선동구로 외치면서 장외투쟁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때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네.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국민들 중에서는 국민의힘을 뭘 잘했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또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2019년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광화문 집회가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율이 높지만 동시에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대율도 높았던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좁혀지나 했더니 다시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멈췄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오히려 이런 류의 집회는 역풍을 부를 것이다.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남의 당 문제에 대해서 장애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면해 있는 본인들에 대한 의혹이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애투쟁보다 장소를 대구로 택한 것을 더 비판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구에서만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네.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경부선 전략이라고 해서 대구, 부산에서 집회를 맞이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그런 뭐 전략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그 지지층이 갖고 있는 어떤 울분과 이러한 것들을 국민의힘이 분명히 부응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어떤 정치적 대결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법부가 현재 흔들리고 있고 이에는 사실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뭔가 나서서 투쟁해주길 바라는 그런 당원과 지지층이 특히 이제 TK 지역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요. 거기서 좀 세를 결집함으로써 이렇게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고 이재명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은 저는 이러한 장애투쟁도 충분히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계기로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협상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전체 취지를 얘기하기 앞서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았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 문제를 갖고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거는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때 탄핵 소추를 기각시키는 그런 사유가 됐고 그리고 국민들이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좀 잘못된다고 해서 탄핵이 된다. 좀 이 대통령이 특유의 어떤 톡 쏘는 표현이나 과장어법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본인이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단어 선택은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다만 이 대통령이 하는 얘기의 취지는 올바르다라고 보는 것이 최근에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이나 일본이 관세를 좀 지키려다가 그렇게 너무 많은 대미 투자를 할 바에는 예. 차라리 그 돈으로 수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 액수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을 미국 경제학자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관세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대미 투자 요구를 들어주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국익에는 손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시간을 어느 정도 끌면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 본인의 표현에 따른 사인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맞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너무 쉽게 끌려다니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탄핵 얘기도 할 필요도 없었고 이 대통령이 이런 취지를 더 구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미국 정부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바람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으로서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데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탄핵을 언급한 것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대미 협상하고 오셨을 때 그때 대통령실은 마치 뭐 사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잘된 회담이었다라는 식으로 좀 치적을 앞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인터뷰를 보면 결국은 상당히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협상까지는 사실은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분위기만 현재 그냥 좋게 만들고 온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미국과 한국이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정문을 만드는데 얼마나 유효한 수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야 이게 대미 협상이 잘 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난제들만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더더욱 국민적 그리고 경제적 불안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